이 묵묵부답입니다. 예. 어떤 결정 내릴까요? 특검법상 연장할수록 되어 있고 또 국민들이 정말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데 아직도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걸 거부할 명분이 하나도 없죠. 그거를 거부하면은 황교안 총리가 이상한 분이 되는 거죠. 결국은 그럼 오케이 할 거, 수락할 거라고 보세요. 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미 황교안 총리는 지금 이제 보수의 아이콘처럼 돼서 지지율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인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더 하라고 말하기도 참 애매할 거다. 그래서 아니, 끝까지 버틸 거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법의 그 정신에 어긋나는 겁니다. 법을 안 지키는 겁니다. 아, 저 시간을 더 들여서 더 완성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예. 그 완성하지 마라 그 소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고 보니까 그런 네. 얘기 나온 김에 황교안 총리, 황교안 권한대행 얘기부터 좀 들어가 보죠. 지지율이 보수 후보 중에는 유일하게 두 자릿수 넘고 있고, 뭐 여야 통틀어서도 2위 기록하고 있고, 정작 본인은 출마 여부 안 밝히고 있고. 황 총리는 출마할 명분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출마한다면 이제 양심불량이 되는 건데요. 아니 왜 그렇게까지 아니, 출마 지지율이 이렇게 높은데 아니, 출마할 수도 생각해 보세요. 있잖아요. 예. 지금 황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경질 통보를 받았던 사람이고 임시까지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예. 왜 그랬냐?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물은 거죠. 아,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됐잖아요. 예. 내각이 탄핵 소추된 겁니다. 그럼 내각의 총책임자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당연한데 지금 불가피하게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 대응을 그렇게 불가피하게 대응을 하는 사람이 출마까지 한다? 책임을 져야 될 이번 사태에 책임을 져야 될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이 진짜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양심불량인데. 양심불량이라는 얘기가 예. 여러 번 나오네요. 양심불량. 예. 만약에 출마한다면 지금 예. 그분이 양심불량이 아니라 출마한다면 한다면 양심불량이라 이거죠. 근데 그분이 양심이 보통 때 보면 어떠세요? 양심이 고든 분이죠. 아, 그러면 예. 출마 안 하, 그래서 안 하실 거다. 출마는 못할 겁니다. 아하. 그렇게 그러면 지금 출마를 안 할 생각이라면 그냥 안 한다 밝히면 될 텐데, 안민석 의원이 며칠 전에 저 국회에서 여러 번 출마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여러 번 묻는데 끝까지 답을 안 해요. 예, 자기는 즐기고 있는 거죠. 언제 네? 이렇게 국민적인 지지를 관심을 받아본 적이 있겠어요. 출마하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렇죠. 일단 돈이 많이 들어요. 돈이 많이. 예. 반기문 총장도 결정적으로 안 된 이유가 예. 지금 돈 때문이라는 거 그것도 말씀하셨잖아요. 굉장히 능력이거든요. 그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능력인데 예, 예. 그거를 조달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죠. 아하. 예. 차기 대선을 노린다든지 혹은 총선 뭐 이런 걸 생각하는, 그러니까 차후에 자신의 행보를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근데 그게 착각이라는 거죠. 이제 지금 왜요? 총리 또 대통령 권한 대행 예. 이라는 자리 때문에 지금 소위 태극기 세력이 이제 표를 몰아주고 있는 건데 보수 세력들이. 이제 그 자리에서 나오면은 또 금방 거품이 꺼져가지고 그냥 노바디가 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 예, 예. 아무 존재 가치가 없어진다. 네. 아하.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깜짝 놀랄 후보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인물은 누구라고 보세요? 누가 있겠어요 본인 말고는. 아, 본인? 임명진 비대위원장 본인? 설마요? 본인이 출마한다면 깜짝 놀라겠죠. 그런 후보는 없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에서 갑자기 그런 사람이 어디서 나타나요. 본인이 출마한다면 조금 깜짝 놀라겠죠. 저분도 역시 뭔지. 근데 그럴 가능성은 지금으로선 네, 없어 보이고 네. 결국은 비장의 카드가 따로 있는 건 아니라고 보시죠. 비장의 카드가 어디 있어요? 있으면 벌써 내놨죠. 벌써 내놨을 거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정도원 전 의원님, 그나저나 아직 무소속이세요? 예. 왜 바른정당 입당 안 하세요? 여전히? 그러니까 이제 새누리당을 왜 탈당했겠어요. 새누리당의 그 독선적인 모습, 사당의 모습을 보기 싫어서 나왔는데 예. 바른정당도 그냥 의원들 몇몇에서 그냥 자리 너나먹기 하면서 즐기고 있고 또 사당화 논란도 있었어요. 지금은 좀 가라앉았지만. 예. 그래서 그런 거 보기 싫어서 탈당했는데 또 그런 걸 또 봐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건 잘못됐다 해서 예. 입당을 안 하고 있는데 바른정당도 사실 망한 겁니다. 망한 거라고요? 망했죠. 이미 종쳤다고요? 뭐 정치인 거죠. 아니 왜 그렇게까지 또 지금 아니, 시작하는 당을 두고 그러세요?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네. 망한 겁니다. 다시 일어설 것 같아요. 아니 이미 바닥은 쳤고 네. 이제 일어설 일만 남았다라는 게 지금 바른정당 분들 말씀인데. 그 자기네들 희망사항이죠. 아니 왜 그런 근거를 대보세요. 그런 행동을 하면서 그런 기대를 해야죠.
어허. 지금 예를 들어서 선거 연령 18세 이나도 예. 할 것처럼 하다가 또 말아버리고 음흠. 공수처 이제 신설법도 반대로 이런저런 이유를 위해서 지연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예. 새누리당하고 아무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뭐 자리 나눠 먹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는 국민들이 볼 때는 저게 뭐 별 다를 게 뭐 있냐. 별 다를 게 뭐 있냐. 시즌 2지. 새누리당 시즌 2다. 네. 바른정당이 지금 방향이 좀 잘못 잡혔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아니 망한 거예요. 바른정당에 아는 분들 많잖아요. 그럼 그런 조언 좀 해주시죠. 조언하죠. 근데 뭐 전부 다 그냥 자기 자리에 즐기고 있어요. 너 나 대표, 너 원내대표, 예, 예. 나 최고위원 그러면서 즐기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남경필 경기지사가 이제 바른정당의 대선 후보인데 지금 저 그쪽 캠프에서 조언하고 참여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정 의원님? 그러니까 남경필 지사하고는 진짜 15년 동안 예, 같이 뜻을 같이 해온 동지고요. 예. Friends in need is friends indeed. 정말 필요할 때 네. 도와주는 친구가 진짜 진짜 친구. 친구다. 예. 그런 의미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남지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지금? 어떤 조언을 해주고 계세요? 좀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는데. 그 지지율이 안 오르고 있어서 저도 좀 속이 타고 예. 뭐 우울증 끼까지 생기고 있는데 아니 남지사가요, 아니면 정도원 전 의원이요? 본인이 오죽하겠어. 저가 그러고 있으니까. 우울증 생기실 지경이세요? 네. 왜 안 올라요? 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일단 바른정당이 이제 예. 죽을 쓰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예. 아직도 남지사가 국민으로부터 이제 지도자로서 아직 인식이 덜 돼 있는 거죠. 아하. 예. 남지사는 그렇고 그럼 유승민 의원은 왜 좀처럼 오르지 않습니까? 유승민 의원도 뭐 역시 당의 한계에 갇혀 있고 음. 또 그분도 역시 지도자로서는 아직 인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예. 황교안 총리가 지지를 받는 거는 황교안 개인이 아니라 예.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그 자리 때문에 지지를 받는 겁니다. 아. 우리가 그거를 분리해서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그 황교안 총리는 예.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대통령 권한대행에다가 저 표를 던지고 있는 거지 예. 황교안한테 표를 던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 자리에 유승민 권한대행, 남경필 권한대행이 들어갔으면 같은 지지율 나왔을 거라고 보세요? 그럼 물론이죠. 그렇게 보시는 더 나오겠죠 이제. 더 나올 수도 있다. 예. 인지도까지 있으니까. 예. 그렇게 보시는군요. 여하튼 그러면은 김무성 전 대표라도 지금 뭐 아니면 오세훈 전 시장이라도 재등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바른정당 지지자들은 그런 얘기 한대요. 재등판 해본들 뭐 남경필이나 유승민 이상 갈 수가 없거든요. 그 재등판 안 할 겁니다. 안 할 거라고 보세요. 예. 가능성도 없고 예. 실제로 재등판 해도 효과도 없고. 예. 바른정당이 말씀 듣다 보니까 답답하네요. 갑갑하네요. 망했다니까요. 지금 무슨 당지를 갖고 있는 사람 다 그만둬야 됩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새로운 사람들 영입해서 예.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새 출발해야죠. 그러니까 망했다는 의미가 예. 부정적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예. 다시 새로 일어나라. 예. 아주 그냥 망했다는 느낌으로 새로 일어나라. 그렇죠. 새로 세워라. 아니, 그러니까 새누리당한테 당신들 당 해체하고 뭐 그래라 요구할 게 아니라 예. 바른당이 지금 그래야 돼. 자기네들 먼저 그렇게 한 다음에 새누리당한테 요구를 해야죠. 알겠습니다. 바른정당 얘기, 네. 자유한국당 얘기 한참 했는데 민주당으로 가보죠. 민주당. 가장 분위기 좋은 정당 민주당이죠. 네. 예, 당 지지율도 최고 뭐 거기에 대선 주자 세 사람을 합치면요. 전체 지지율의 60%를 넘어섭니다. 지금 이제 선거인단 모집을 하고 있어요. 경선 선거인단. 네. 막 드라마가 써지고 이러면 네. 막판에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요. 당내 경선의 주자가. 많이 근접할 겁니다. 하지만 뒤집기는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소위 친노 문재인 친문 예. 한 20만으로 추정되는 그 결사대가 있거든요. 그게 있는 그 한 구조적으로 이 경선에서 이기기가 힘들죠. 그래서 심지어는 안중근 의사가 나와도 힘들다. 그 누가 또 그런 말을 만들어요. 이순신 장군이 나와도 힘들다. 세종대왕이 나오면 혹시 이길지 모르겠다. 세종대왕은 문재인 전 대표 이깁니까? 네. 왜 세종대왕만 이겨요? 이순신 장군 안 되는데. 우리나라 이제 존경심이 이제 제일 강한 사람이 그분이잖아요. 세종대왕 정도가 나와야 문재인 전 대표 이긴다. 네. 당내 경선에서. 그렇게 경선에 구조적으로 문재인한테 유리하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워낙 세력이 지금 탄탄하다는 말씀을 예, 하시는 거죠, 예, 결국은. 예. 당내에서. 그렇지만 지금 그런 얘기 때문에 민주당이 당원들만 가지고 혹은 당원들한테 가중치 주는 게 아니라 국민 경선을 완전 오픈했거든요. 누구든 참여할 수 있고 다 가중치 1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
20만의 탄탄한 지지자를 깰 수가 없습니다. 그 초롱성을. 그럼 대선 끝났네요. 그래서 이제 10년 전 대선하고 거의 비슷한 모양입니다. 그때는 이제 여야의 대결이 아니라 이명박 박근혜 대결이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은 마치 이제 문재인과 안희정의 대결처럼 돼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문재인 안희정 대결에서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표의 탄탄한 세력을 이기기 어렵다라고 하면 사실상 대선은 결과가 나왔단 말씀이네요. 뭐 거의 그런 거 아닙니까? 하지만 역선택이란 것도 있거든요. 그 뭐 안대 후보를 찍는 역선택이라는 뭐. 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예. 우리나라 정치에서 역선택이 뭐 실제로 이루어진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여기서 너무 단정적으로 끝내버리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안희정 지사라든지 이재명 시장이라든지 혹은 여권의 어떤 인사가 마지막 돌풍을 일으킬 변수라면 뭐라고 보세요? 문재인 후보가 이제 그걸 속된 말로 뻑수를 두면은 그런 일이 생기죠. 방송 용어로 적절하진 않은 것 예. 같아서 제가 좀 정화를 시켜보고 그래서 순화를 제가 시켜보겠습니다. 속된 말이라는 표현을 앞에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 자승자박이라고 하나요? 실수를 저지를 경우 예, 자신의 표를 깎아먹는 행동을 할 경우 엄청난 실수를 할 경우에 엄청난 실수를 예, 할 경우 그럴 가능성이 또 농후해 보여요.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저 위태위태해 보인다 이거죠. 왜요? 좀 굉장히 조심스럽게 행보하고 계시는데 조심스럽게 행보하지만은 예. 또 남자 박근혜 이제 이런 지금 지적도 듣고 있잖아요. 그거는 정두원 전 의원이 하신 말씀이어가지고 얼마 전에 월간 정청래 전 의원이 나와서 아주 굉장히 흥분하면서 반박하셨어요. 그 사람은 아무 일도 아닌 것 같고 흥분한 사람입니다. 이것도 정청래 전 의원한테 제가 다음 주에 질문해야겠네. 아니, 근데 잠깐 그 얘기하고 갈게요. 정두원 전 의원이 그 컨텐츠가 없다는 면에서는 남자 박근혜 같다. 문재인 전 대표 이렇게 평한 것에 대해서 정청래 전 의원은 아니 컨텐츠가 없다니 무슨 말이냐. 그건 정두원 전 의원이 컨텐츠가 없어서 그렇게 평하신 거다 이러시던데요. 국민들 보러 판단하겠죠. 두 분 싸움 시키면 안 되니까 제가 아니, 내가 요 정도로 그런 사람하고 싸우는 거는 저한테 창피한 일입니다. 그 스스로 실수하는 거. 근데 예. 그럴 가능성도 농후하다. 왜? 아니 그러니까 실수라는 건 인간이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제일 힘든 게 잘 나갈 때 겸손하기입니다. 아. 그거는 저를 포함해서 누구도 예외가 아닌데요. 예. 그래서 실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지금 너무 잘 나가고 있고 네. 적수가 사실은 뚜렷한 적수가 없는 상황 자체가 상당히 불안할 수 있다는 예, 거.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명심할 부분이네요. 물론이죠. 예. 명심하겠죠 아침마다. 말하자면 군대에서 그 이제 내일이 제대면은 아예 아무것도 안 한다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떨어지는 낙엽 보고도 조심한다. 그것도 이제 마이너스죠. 그러고 있으면 그게 교만으로 비춰지거든요. 이제 다 됐다고 이제 아무것도 안 해? 예를 들면 토론 뭐 이런 거 막 열려도 최소한으로 하고 안 나가고 이런 행보도 위험하다. 그런 게 이제 계속 될 경우에는 이제 그게 실수라는 거죠. 실수가 다른 게 아니라 국민의. 교만이 실수인 거죠. 참 앞서가는 사람이 주의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 거네요. 그 수성이 힘들다 그러잖아요. 수성이 힘들다. 예, 알겠습니다. 월간 정두원 함께하고 계시는데 워낙 뭐 지금 예측한 대로 딱딱딱 맞아가기 때문에 제가 요거 하나 질문 마지막으로 드리죠. 탄핵 언제 결정이 날까요, 우선? 뭐 언론에서도 거의 일치하던데요. 이제 이정희 헌법재판관 사퇴 전에 예. 뭐 3월 9일이나 뭐 10일 정도에 결정할 거라고 다들 그렇게 언론에 나오던데.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자, 그러면 언론이 언제 결정될까에 대해서는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6일, 9일, 11설 나옵니다. 예. 거기까지는 뭐 대충 일치하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까지는 얘기 못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인용되겠죠. 탄핵이 될 거다. 네. 왜 그렇게 바로 말씀하십니까? 뭐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은. 그리고 헌법재판소라는 데가 예. 사실은 왜 대법원에서 분리시켜 놨냐면 헌법재판소는 어차피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데입니다. 정치적으로 판단할 때는 당연히 인용이죠. 지금 국민들의 대다수가 탄핵을 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정치적인 판단이라 함은 그러니까 탄핵 심판은 이 사람이 그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국민들이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인 거죠. 나라의 앞날까지도 같이 고려한다는 것이 정치적인 판단인 겁니다. 그렇군요. 네. 볼 때 결국은 탄핵 인용, 탄핵이라는 국민 민심, 촛불 민심을 거역하기는 어렵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가 늘 정치적인 판단을 해왔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3월 초에 결정 나고 나면 대선은 5월 초, 5월에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두원 전 의원의 개인 생각이지만 여러분의 의견도 좀 보내주시고요. 이제 또 한 달 뒤에 우리 만나야 되겠네요. 네. 끝으로 하실 말씀? 아니 이제 제가 말을 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예. 남한테 상처 주는 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예. 이 방송 자체가 국민들한테 아주 상식적인 입장을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되라고 제가 하는 겁니다. 약이라고 생각하셔라 예. 그 말씀. 병 주고 약 주고 오늘도 잘하셨습니다. 정두원 전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